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YTN의 새 주인으로 유진기업이 지금 낙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한가 직행 속에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연일 혼조세를 보인다라고 봐야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권을 이루는 YTN의 매각과 셀트리온 합병 승인 등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거기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감장에 섰는데 이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오고 갔을까요? 저는 이번 현재 국정감사 기간이죠. 28일까지가 이제 1차 기간이고 이제 그 겹치는 상임위원회 기간이 이제 11월 1일부터 8일까지인데 가장 그 중요하게 핫한 이슈로 뭐 법사위니 뭐니 많은 곳에서 이야기해도 이창용 총재가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가장 그 관심이 됐는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창용 총재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그 침체기 상황은 맞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고요.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계속 불안이 이루어지면 규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계부채가 안 잡히면 금리 인상도 더 고려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거 상당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고 가계부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이야기는 이창용 총재께서 빚 얻어서 집 사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저희가 귀에 아마 쏙쏙쏙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물가가 계속 지속 상승되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과 통화정책이 금융안정과 물가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 그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경제 성장률이 현재 1.4%로 연말에 예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1% 정도로 다시 또 이제 변화해서 예상해야 되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4%가 안 되더라도 1%까지는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1.4%에 거의 근접하게 비슷하게 경제 성장률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과 대비해서 우리나라 경제 현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만 미국이 너무 호황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얘기, 투자자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반도체는 좋아질 거다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한국은행 총재가 그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 게 핵심 세 가지죠. 금리 믿고 부동산 사지 말아라. 네. 두 번째로 경제 성장률 그렇게 예상 1.4에도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세 번째, 반도체 좋아질 것이다.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 총재가 국감장에서 말했던 발언 세 가지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금리와 그리고 경제 성장률, 반도체 성장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는 YTN의 매각 이슈가 나와 있었습니다. YTN의 민간 매각 기업으로 최종 후보가 유진그룹의 유진기업이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승인만을 남긴 상황인데 YTN 내부에서는 좀 반발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안의 최대 쟁점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경제방송들도 한번 모니터를 해보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많이는 안 하시고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아마 민감한 내용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YTN이 현재 준공영 방송이죠. 상장돼 있으니까 이번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지분 30.95%를 이제 매각한 겁니다. 그래서 약 3,199억의 매각 가격을 썼다 그래요. 근데 시가총액이 2,500억 정도 되는 회사를 3,199억. 그리고 시가총액보다 훨씬 31% 더 많이 낸 거니까 한 주당 4배 이상, 현재 시가보다 4배 이상 주고 산 매각가를 썼다 그러는데 사실은 유진기업하고 한세실업, 그다음에 원코리아 미디어홀딩스 세 회사가 입찰에 들어갔을 때 유진기업이 저는 가장 유력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세실업은 한동안 또 그 한세실업 그 오너하고 뭐 용산하고 무슨 특수한 관계 아니냐, 그래서 어디 뭐 순방 갔을 때 옆자리에 앉아서 뭐 특수한 관계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원코리아 미디어는 그 통일교 관련된 라서 약간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했는데 역시 유진기업이 압도적으로 입찰 가격을 많이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YTN에서는 YTN이나 언론 노조, 특히 YTN 노조에서는 이것이 작물을 산 것이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언론 노조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입찰가를 써서 입찰 우선 대상자가 선정된 것이고 이제 대주주가 바뀌려면 우리 금융기관도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대주주가 바뀌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언론사도 그 방송사도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방통위원회에서 한 2달, 한 석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심사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적인 책임을 잘 할 수 있는 회사냐, 그다음에 공익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사회적 신용이나 재정 상태가 문제가 없느냐, 그다음에 소위 시청자 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항목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평가가 통과가 돼야지만이 유진기업이 최종적으로 인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평가가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이제 부산되는 거죠. 네. 현재 유진증권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뭐 노동 반노동 문제나 그다음에 유진증권에서 사고 났던거나 오너가 그다음에 불법 때문에 리스크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조나 현재 언론 노조나 야당에서는 보도 채널을 민영화시키는 것은 사적 이익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냉정하게 생각하면 CNN도 민영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이 보도 채널은 공정성을 잘 지켜주느냐, 중립성을 잘 지키느냐, 신속성이 있느냐, 뭐 정확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관건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 의지가 워낙 매각하는 데 강력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크게 뭐 문제가 없다면 매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매각이 되겠지만 앞서서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보도 채널의 민영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언론 노조 반발도 심하고요. 여기에 유진기업 역시도 뭐 사법 리스크도 있고 처벌 전력도 있는 만큼 앞으로 또 시간이 2, 3개월 정도나 남아있잖아요, 평론가님. 이 사이에 판도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판도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면 지금 매년 위원회에서 방통위에서 방송 사업자 재산 현황을 공개를 해요. 네. 그게 한 100페이지 가량 되거든요. 네. 그럼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 방송사별로 매출액, 손익 현황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상파 같은 경우 우리가 네. 말하는 지상파 KBS, MBC, SBS 뭐 이 세 군데 대표적이잖아요. 보면 사실 SBS가 가장 매출액 대비해서 네. 이제 뭐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SBS가 뭐 어느 한쪽에 치우쳐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 게 뭐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YTN 인수를 하면서 유진기업이 잘 설명을 하냐는데 사실 방통위 심사는 정성적이나 계량적 심사를 동시에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적 심사라는 건 뭐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 공정한 것을 하게끔 준비가 돼 있느냐, 예를 들어서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만큼 뭐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서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말하면 투자할 때 뭐 투자심의위원회, 뭐 리스크위원회, 뭐 소비자 보호위원회 이런 거 만들겠느냐, 뭐 이런 네.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계량적 평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연 손익을 잘 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겠느냐인데 지금 두 회사를 좀 비교하기 그렇지만 우리가 보도 채널이 YTN하고 연합뉴스 TV가 보도 채널이 있는데 네. 방송통신위원회 보고한 내용의 자료를 보면 YTN이 2022년 1,100억을 매출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53억이에요. 근데 연합뉴스는 804억 했는데 영업이익 72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런 네.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이렇게 놓고 보면 네. YTN이 좀 더 이 경영에 있어서 좀 변화를 좀 가져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이제 YTN 내부에서는 이제 우리는 보도 채널이기 때문에 그게 수익성을 많이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냥 재정적인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YTN이 지금 현재 뭐 남산타워도 갖고 있고 사옥도 있고 상당히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경영에 있어서 약간 수익성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럴까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재정적으로 유진기업이 지금 과연 3,199억, 3,200억 가량 지금 주고 사는데 얼마나 잘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유진그룹의 경영 능력도 보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서 특별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는 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두 가지가 이제 현재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정부에 강력하게 매각하겠다는 의지, 네. 또 여기에 플러스해서 노조나 야당의 강경 의지, 이 의지가 충돌되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물이 흘러간 것보다는
그 양쪽의 이념적 어떤 이 의지가 충돌돼서 약간의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인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한 인수가 가능할 것이고 수치를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도 전문 채널이 YTN 최대 주주가 이제 유진그룹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유진그룹이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봐야 할 건데 과거에도 미디어 전문 기업으로 도약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 계열사에도 50개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기업일까요? 유진그룹 그러면 저희가 그 소위 말하는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회사들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건빵회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빵회사요? 네. 건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군납 이렇게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대응 제과라는 제과에서 출발을 해서 군납 건빵으로 기업을 키우기 시작한 회사고요. 79년도에 레미콘 사업을 진출을 했죠. 레미콘 사업을 하면서 급성장을 했어요. 이 급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레미콘의 특성상 대도시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 인천, 뭐 신도시 개발하는 근처에 레미콘 회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레미콘이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 가격도 낮출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별내 신도시 개발할 때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별내 신도시에 윤진 레미콘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내 신도시 거의 완공 다 될 때 마지막에 철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별내 신도시에 건설하는 레미콘을 거기서 다 공급해 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급성장이 신도시로 개발이 됐고 그 후에는 이제 건설 자재, 레미콘이니까 당연히 연관성이 네.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서울증권 인수해서 유진증권이나 그 4개 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그 건설 자재나 관련된 유통회사들, 그 다음에 이제 레저 회사들도 갖고 있고요. 물류 회사들 갖고 있어서 계열사 숫자로는 한 50여 개 된다고 하는데요. 뭐 레저는 골프장도 갖고 있고요. 뭐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고 재계 순위 한 78위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건설 경기 어려울 때 네. 하이마트도 인수했다 매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로젠택배도 인수했다 매각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본인들과 그 별로 관련 없는 회사들은 매각해서 기업을 좀 착실하게 해갖고 왔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3세 경영인이 들어와서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력도 꽤 긴 것 같고 계속해서 사업 전략도 다양화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편 또 전 거래를 살펴보고 YTN은 매각 이슈를 소화하면서 급락을 했는데 오늘장에서는 지금 살펴보면 급등세를 보입니다. 30% 가득 채워서 올라가고 있고요. 유진기업 역시도 오름세를 좀 보이다가 지금은 4% 정도까지만 좀 제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매각 이슈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 향방도 저희가 좀 패턴을 봐야겠죠. 어떻게 흘러갔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이번에 이 두 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주가가 달라지게 될까요? 지금 제가 오전에 방송 준비랑 하면서 보니까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상한가가 7,800원인데 그 유진기업은 15% 상승할 정도고 9월 8일 날 그 매각했을 때는 11,46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52주 최고가를 기했고 작년에는 10월 25일에 5,26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었습니다. YTN이. 자, YTN하고 그 유진기업, 그러니까 유진기업이 YTN을 인수하는 거잖아요. 일단 YTN에 대해서는 그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좀 설명드린 것처럼 같은 보도 채널끼리도 약간 매출 대비해서 순이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네. 실제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어느 사실 어떻게 보면 준공기업이기 때문에 준공공 기업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너무 과한지 모르겠지만 네. 좀 더 책임 경영을 하게 되고 좀 더 실효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면 훨씬 더 기업 내용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많은 투자자들은 앞으로 YTN이 좀 더 경영이 개선되겠다. 특히 재무 쪽으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현재 우상향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유진기업은 지금 조정 후에 완만한 상승이 예상되죠. 유진기업도 15% 올랐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각으로 한 4% 정도 상승이니까 좀 떨어졌지만 유진기업은 어떤 입장이죠? 돈을 투여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진기업 입장에서 돈을 마련해서 이 회사를 인수해야 되니까 투자를 하는 입장인데 네. 그 투자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처음에는 장밋빛으로 보겠지만 막상 이제 실사를 하게 되고 그 기업에 들어가서 실사를 하게 되고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구조조정 작업도 좀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수익성 높이는 작업을 하다 보면 유진기업에서 투자한 일단 돈이 투자가 됐으니까 유진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일단 여러 가지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유진기업도 YTN이라는 큰 언론 보도 채널을 인수함으로써 조정 후에 완만하게 상승세를 탈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면요, 뭐 한샘,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인터파크 이런 회사들을 다 이제 인수하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처음에는 처음에 뉴스가 나왔을 때는 다들 상승세를 탔다가 네. 잠시 조정을 받았다가 만만하게 안정적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지금 잘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활활 날고 있다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해 보면 조정 후에 완만한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정 후에 완만한 상승이 예상된다고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YTN 매각 이슈는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또 어제 이슈가 나왔던 부분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이슈였습니다. 양사 주주총회 모두에서 의결이 된 상황인데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합병 후의 시너지는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셀트리온 합병 소식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죠. 이게 1조 원이 주식매수 청구권 금액이 1조가 넘어가면 네.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이제 합병 주주총회에서는 서정진 회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을 더 들여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이거를 성사시키겠다 네. 뭐 이렇게까지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그러는데 일단 그 동안에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전부 다 판매 뭐 제조 해외 판매 다 나눠져 있었던 거에 한 곳으로 이제 개발 판매가 일원화되니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업계에서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승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합병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좀 하고 계신 게 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 국감 당시에 사실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이 발단이 됐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돼서 분식회계나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승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많이 뭐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소송까지 갔었고, 네. 그다음에 국감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서정진 회장께서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은 개발, 판매, 해외 판매, 국내 판매, 해외 판매 이 세 부분의 회사가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합병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해서 일원화될 수 있게 만들고, 또 하나는 그동안 승계 과정에서 불거졌던 무슨 분식회계라든지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회사가 다르니까 네. 계속 지적받았던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들도 불확실성도 좀 해소하자, 우려사항도 해소하자 하면 이게 다 해소가 되고 나면 안정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성공적으로 합병만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